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10분 동안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마이너스 1.05%, 나스닥 마이너스 2.07%, 양지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파월 의장이 5월 시장에서도 파격적인 금리 인상 0.5% 가까이 올릴 것을 시사하면서 금리에 예민한 기술주들 중심으로 낙폭이 커졌고요. 양지수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게 대부분이었지만 금리 인상의 부담은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단순히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전제로는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데 라는 게 깔려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경제 지표가 좋은데 인플레이션까지 높으니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경제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요. 실제 경제 성장 또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 하나로는 시장의 조정 정도는 유도해도 시장의 폭락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바닥 깨고 박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방에 갭자리가 존재합니다. 13,000포인트 부근에 존재하고요. 일봉상 481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사실 주봉이 더 중요해요. 주봉상 121선 깨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12,500포인트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나스닥 사실 추세가 망가졌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자, 일봉상 13,000원 아래에 갭자리가 있고 위로는 14,000포인트 부근에 갭자리가 있는 만큼 사실 아래 갭자리 메꿨는데 신규 악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신규 악재만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4,000까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뭐 마냥 부정적이나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 자,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대요. 자, 김정은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권 바뀌기 전에 했었어야지. 그래야 대북 섹터가 좀 재밌었을 텐데 지금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권이 이미 교체됐고 나온 얘기라서. 자, 지금 대북주들은 전체적으로 대북주라는 색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뉴스로 괜히 상승하면 역시 너네 대북주였구나 이러면서 다시 발목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승한다라고 해도 윗꼬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로는 크게 발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북주로는 일단 신원. 자, 신원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 지금 60일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의류 쪽으로 환승하고 있어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 의류 쪽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신원도 의류 쪽으로 환승하려는 움직임을 슬슬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신원한테 안 좋은 거 아닐까.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현재 그걸로 바꾸고 있죠. 자, 하락 추세를 내리고 이제 60일선 위로 올라갔는데 대북주 색을 버리고 재개발 이쪽으로 해서 환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현 정권 그 건설주 이쪽으로도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북색 빼는 게 지금 대북주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여행인데 북한, 금강산 관광 여기에 대해서 좀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대북주 손절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여행 관련주도 리오프닝 관련주에 속하기 때문에 여행 레저인 아난티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환승 중인데 굳이 지금 대북주로 움직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야타이도 마찬가지로 철도 관련주로 환승 중이고요. 지금 중간중간 철도 관련 뉴스가 뜨면서 윗꼬리를 빼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기존 악성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 빼면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정책이라던가 이런 쪽에 묶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회사가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대북 색깔을 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비경농 같은 경우는 최근 대북주 색깔을 가장 먼저 뺀 종목들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새 대세를 보여줬던 식량 인플레 여기에 묶여서 사료 관련주로 해서 대북 색깔을 빼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로 경농 같은 경우는 위로 갭자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식량 인플레 사료 관련주 쪽으로 해서요.
그나마 지금 대북주 쪽에서 제일 먼저 원래 가장 바보였던 게 비료 섹터, 이 사료 비료 쪽이었는데 제일 바보였던 만큼 가장 먼저 대북 색깔을 벗어 던진 게 비료왕 사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건 역시 신원이긴 하죠. 자, 그리고 전일 인수위원회에서 인공지능 AI 로봇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 시간외로 로보라든지 휴림 로봇 이런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이 그냥 로봇 딱지 붙어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시간에 상한가 가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시계 여기로 치워놓을게요. 4분밖에 안 남았네. 10분 만에 다 해야 되는데. 자, 자, 일단은 시간에 급등한 지금 이렇게 휴림 로봇, 로보, 유진 로봇, 로보스타 뭐 지금 보시면 로보도 어제 자리가 좋았네요. 61선 지지 받았었는데, 자, 그럼 오늘 전날의 시간의 상한가라는 건 오늘 다 갭뜬다라는 소리예요. 갭뜬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뭐 압도적인 호재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부터 계속 깔려와 있던 거고 뭔가 새롭게 등장한 무언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게다가 지금 전일 미국이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로봇도 기술주잖아요. 미래 기술이니까. 이것도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미증시가 기술주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에 대해서 좀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딱히 또 오늘 시장이 요새 시장 특성상 갈 게 없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돈이 집중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갭 뜰 거라서 이 갭 자리는 반드시 메꿀 거거든요. 좀 오늘 갭뜬 종목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 손절가 4%? 이 정도는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될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고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뭐 지금이 최고점이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수급 들어오면 확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제가 어제 교육해 준 것처럼 고점에서 무너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폭의 절반 반납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리스크 확실히 관리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시간에서 좀 그나마 덜 움직인 게 고영이에요. 고영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인공지능 AI 이쪽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 121선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 올라가면 고영도 따라갈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좀 이쪽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일 시간에서 0.5% 거의 거래량 보여주지 않은 상태인 종목이라 일단 들어간다라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1선 21,000원만 보더라도 사실 5%라서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241, 481 여기를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해도 61선? 19,000원 정도 선이라 19,000원, 18,900원 이 61선 이탈했을 때는 아래로 지지선이 존재하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볼벤 하단인 16,000선 보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61선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 기름 수입 안 해. 막 약간 요런 얘기도 나오고 리비아에서 생산 차질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 1.5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관련주로는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로는 GSE가 대장격인 종목이죠.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개파락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잡으라 그랬더라? 네, 어제 거기에 잡혔어요. 29,800원까지 나눠 잡으라고 했고요. 목표가는 갭자리인 32,000원 부근을 잡아드렸습니다. 까먹지 말고 매도 주면 꼭 넣어두세요. 오늘 갑자기 갈 수도 있으니까.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GSE 같은 경우도 어제 매수가 체결됐고요. 1차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목표가는 위에 있는 갭자리 까먹지 말고 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의료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10분 만에 하기가 엄청 빡세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의류주인데 추가적인으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죠. 대표적으로 코엘 패션이 존재하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 종목이죠. 코엘 패션이 존재하고요. 아까 말한 대북주 신원 같은 경우도 이런 의류 관련주랑 오늘 대북 이슈랑 더불어서 순간적인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바닥은 265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600에서 2650, 코스닥은 880입니다. 아직 바닥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고요.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리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0분 됐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보dob에서 화이팅 하세요.